최불암이 한국인의 밥상에서 하차한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송가 전체는 물론이고 시청자들의 가슴에도 잔잔한 충격과 수많은 의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지내온 이웃집 아저씨가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떠나겠다고 선언한 것 같은 충격이었죠. 최불암은 14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인의 밥상이라는 프로그램의 상징이었고, 바로 그 제작진에게 최근 자신이 하차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파장은 단순한 진행자 교체 그 이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벌써부터 제작진은 바쁘게 움직였고 결국 후임 진행자로 최수종이 섭외되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최불암이 밝힌 하차 이유는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됐고 박수 칠 때 떠나고 싶다. 참으로 멋진 퇴장 멘트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 뒤에 감춰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진실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모르는 시청자들은 없었습니다. 어째서 그토록 건강하게 여전히 분량 하나하나에 진심을 다했던 최불암이 돌연하차라는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시청자들은 이 낯선 전개에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쏟아내며 단순한 퇴장이 아니라 뭔가 어두운 진실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방송가 내부에서는 고령의 최불암에게 점차 장거리 이동 촬영이 무리가 되었고, 심지어 제작진 내에서도 프로그램의 톤과 방향을 조금 더 젊게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하차가 아니라 조용한 퇴출, 다시 말해 시대와 제작진이 한 노배우를 프로그램 밖으로 밀어낸 사건으로 재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은 단순히 음식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우리가 잊고 지냈던 고향의 맛과 어머니의 손맛을 되살리는 시간여행이자 어릴 적 흘길을 걷던 그때의 감정을 되살려주는 살아있는 문화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본질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정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서를 완벽하게 구현해낼 수 있었던 단 한 사람, 바로 그가 최불암이었습니다. 따라서 누가 그를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최수종이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물론 탁월한 배우이고 대한민국 전 국민이 얼굴을 아는 인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밥상은 인기 예능이 아니라 정서의 기록입니다. 최수종은 지금까지의 방송 이미지에서 아버지보다는 영원한 청년 또는 스포츠 정신, 충만한 중년의 이미지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그런 그가 과연 땀에 젖은 마을 이장과 막걸리를 기울이며 사연을 나눌 때 그 말 속에 진정한 울림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게다가 최수종은 과거 페리카나 치킨 모델로도 활동했을 정도로 다소 서구적인, 조금은 상업적 이미지가 강한 인물입니다. 이는 한식의 깊고 오래된 정서, 곰탕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그 한국인의 향수와는 어딘가 이질적인 결입니다. 이제 시청자들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캐스팅 정말 맞는 걸까? 최불암의 하차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한 시대의 끝이고 정서적 연결고리 하나가 끊어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더구나 최불암은 작년 가을에도 3개월 가까이 한국인의 밥상에서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상징이자 영혼 같은 존재였던 그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시청자들은 단순한 휴식이겠거니 생각했지만, 뒤늦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는 단순한 휴식이 아닌 척추수술이라는 고령의 그에게는 극한의 고통이 따르는 생명과 직결된 의학적 처치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대중의 반응은 단순한 안타까움을 넘어 깊은 걱정으로 번졌습니다. 수십 년간 거목처럼 방송계를 지켜오던 국민 배우 최불암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 정도로 몸이 망가졌다는 건 상상만으로도 가슴을 무너뜨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2014년 SBS 드라마 기분 좋은 날을 끝으로 그는 정규 드라마에서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후 간간히 특별 출연 형식으로 얼굴을 비추었을 뿐 본격적인 연기 활동은 완전히 멈춘 상태였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최불암 선생님 얼굴을 못 보지? 그러나 막상 그의 나이를 떠올리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호적상으로는 1940년생, 실제로는 1939년에 태어난 분입니다. 올해 그러니까 2025년 기준으로 한국 나이로는 무려 87세죠. 예전엔 TV만 틀면 나왔던 그가 이제는 거의 자취를 감춘 이유는 단 하나, 무리한 활동을 더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세월의 시간과 고통이 그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하차에는 단순한 신체적 이유 외에 또 다른 더 깊은 내면의 결심이나 삶의 무게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이 시점에서 물러난 것일까? 왜 더 이상 스튜디오에 서지 않기로 결심한 것일까? 사실 최불암은 한마디로 말해 팔순이 넘도록 수차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살아온 고난과 극복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이 순간 방송계를 향해 조용히 작별 인사를 건넸다면 그 뒤엔 얼마나 처절하고 비장한 내면의 결정이 숨어 있었을까요? 그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잔혹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를 잃은 채 형제 하나 없이 외롭게 자란 그는 누구보다 강인한 심장을 가진 남자였지만 동시에 누구보다도 깊은
외로움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한때는 출생 자체가 기록되지 않았던 시절 아이를 낳고도 1년을 기다렸다가 생존이 확인되면 출생신고를 하던 잔혹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최불암 역시 그 시대의 아이였습니다. 그의 공식 프로필에는 1940년생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939년에 이 땅에 태어난 이른바 음지의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그는 태어난 지 6년 만에 사랑하는 아버지를 가슴 찢어지게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제강점기라는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뱃속의 아내를 한국에 남겨둔 채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넘어간 투사였습니다. 해방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만주에서 사업을 하며 자금을 모으던 그는 해방 후엔 말을 타고 인천까지 귀향했고 그 길 위에선 자유와 희망이 있었지만 그 끝엔 죽음이라는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인천의 영화사와 신문사를 차리고 꿈을 펼치려던 그 찰나에 예고도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개봉을 앞둔 영화를 세상에 내보지도 못한 채 떠난 아버지의 시신을 앞세우고 겨우 6살에 불과했던 최불암은 부친의 영정을 들고 영화 시사회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첫 사회 경험이자 첫 비극의 기억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앞으로 벌어질지 그때의 소년 영화는 짐작이나 했을까요? 남겨진 미망인은 생계를 위해 서울 명동에 은성이라는 대포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단순한 술집이 아니었습니다. 불길처럼 번진 소문으로 인해 이곳은 단숨에 당대 문화인들의 지식과 감성이 충돌하는 열혈 사랑방이 되었고 그 안에서 최불암은 수많은 시인과 문인들의 이야기를 귀로 들으며 고통과 지혜를 동시에 익혀갔습니다. 시인 김수영, 소설가 이봉구 이런 인물들과 마주하던 그는 원래 이름인 최영안에서 숙부가 지어준 이름 불암으로 바뀌게 됩니다. 불암산처럼 강건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소망, 그것이 새 이름에 담긴 염원이었습니다. 그는 생계를 위해 연극 무대를 떠돌았고 늘 홀어머니의 기대와 가난한 형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이 왜 더 멋지게 태어나지 못했는가에 대해 끊임없는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그런 날들 속에서도 그를 멈추지 못하게 했던 건 놀랍게도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날 TV에서 우연히 본 톱스타 김민자의 눈빛에 그는 단박에 빠져버렸고 그녀를 보기 위해 그는 기꺼이 방송국 매점 앞을 수 없이 배회했습니다. 마치 10대 소년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던 어느 날 김민자가 매점 안으로 들어섰고 그는 망설임 끝에 그녀의 커피값을 몰래 계산했습니다. 그녀가 나가며 물었습니다. 누구신데 제 계산을 하셨어요? 그 순간 그는 겨우 한마디 내뱉습니다. 최불암입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름이었습니다. 김민자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최불암. 이름이 왜 이렇게 이상하지? 그녀가 그렇게 생각할 만도 했습니다. 최불암은 연극계에서조차 그 별명 때문에 놀림을 받았고 촌스럽다고 구시대적이라고 이름 때문에도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자를 향한 마음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거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김민자가 출연하는 드라마 PD를 찾아가 간청합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네 드라마에 출연하게 해주십시오. PD는 난색을 표했지만 그는 굽히지 않았고 결국 단역으로라도 출연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주한 두 사람. 그는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김민자를 대했고 김민자도 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이윽고 두 사람은 4년이라는 시간을 연애로 함께합니다. 하지만 그 끝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달콤한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김민자의 주변 사람들은 전부 반대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좋다고 저런 애를 만나냐? 친구들은 그를 싫어해 김민자와 연락을 끊었고 가족들은 노골적으로 이 결혼을 막았습니다. 최불암의 처지는 너무나 불안정했고 생계도 안정되지 않았으며 미래를 장담할 수도 없었습니다. 김민자도 흔들렸습니다. 정말 이 결혼이 맞을까? 다들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까? 그러나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이 사람은 무너질 것 같아. 나 때문에 무너진다면 평생 죄책감 속에 살지도 몰라. 술과 담배에 의존하던 최불암의 삶을 떠올리며 그녀는 결국 책임감을 선택합니다. 이 결혼은 단순한 연애의 종착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편견과 맞선 두 사람의 선택이었고 조건이라는 이름의 잣대를 거부한 사랑의 증명이었습니다. 김민자는 세상이 말하는 현명한 선택이 아닌 자신이 직접 책임질 수 있는 감정의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은 최불암이라는 한 남자를 지탱하는 구명줄이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잔혹합니다. 강철 같은 의지를 지녔더라도 피할 수 없는 생의 무게는 결국 그의 어깨를 짓눌렀고 어느 순간엔가 그는 더는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는 일이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최불암은 무려 14년을 함께 해온 한국인의 밥상에 제작진에게 직접 자진하차 의사를 밝혔고 이 결정에는 단순한 감정 이상의 깊은 고뇌와 눈물겨운 결단이 녹아 있었던 것이죠. 그는 비록 무대를 내려오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국민 아버지로 남아있을 것이며 그가 걸어온 길, 그가 남긴 말, 그가 보여준 품격은 후세에게도 깊은 울림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가 남은 생을보다 평온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그리고 언젠가 다시 그의 미소를 스크린에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불암의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